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4시간 안으로 끝낼 수 있나? 네 시간. 아이고. 아휴, 안 들어. 부재 73 하다가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이런 상이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털어넣었다. 자탈이 망했다. 자탈이 망했다고 하는 것 같더만. 자탈이 망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어선사는 경어의 외로이 홀로 밝은 마음의 달은 온누리의 빛을 머금고 저 강아랑당림 산맥과 개마고원의 푸른 대기 속으로 경어선사는 사라져갔다. 경어가 시인이 되어 북녘고원을 떠돌 때 밥과 잘 곳을 마련해 주었던 동네 지인들은 그 법신을 거두어서 유교식으로 장례를 성대히 치러주었다. 김태읍이 전하는 인간경어에서는 경어의 천하를 이렇게 알리고 있더라. 대사는 이 도화동에서, 원래는 도화동이 아니고 도화리예요. 도화리. 그 경어선사 당시에 그 지도가 있어요. 삼수갑산 지도를 보면은 도화리, 도중리, 도상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어선사는 도화리더라고. 등에서 아이들과 같이 이러한 식구를 보며 그날을 지내다가 돌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에 대사는 어느 집 바깥 울타리에 앉아서, 어느 집 바깥 울타리는 뻔 넘어 서당 마당에서 그랬다니까. 학동들이 호미로써 불을 매는 것을 보고 앉았더니 돌연히 들어누워서 일어나질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달려가서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아니고 훈장님이겠지 뭐. 그런즉 오늘 내가 대단히 권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서 방으로 모셔다가 눕게 하니 수일 동안을 자시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아니하고 앓지도 않고 다리만 뻗고 누워서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루 낮밤. 그러더니 어느 날에 일어났더니 무슨 수일을 이러고 있어. 이것도 좀 옳지 않는 말이죠. 앉더니 붓을 잡아서 둥그런 이런 상을 그림을 그려놓고 뭐라고 썼어요? 심월고원, 광탄만상, 광경비경, 광비조경. 이거는 안 썼는데. 이거 잘못 썼다, 그죠? 가운데 거는 안 써야 되는데. 이거 지워주세요. 이거 가운데 다. 그거 반산 보적 거를 갖다 놨구나. 그런데 이 김태읍의 인간경어에는 이게 다 써있나? 진짜 다 써있나 보다. 볼까? 김태읍의 인간경어 어딨지? 다 써있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다 써놨지. 김태읍의 인간경어. 뭐 찾았어?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을 찾으러 왔어요. 김태읍의 인간경어 어딨냐? 김태읍의 인간경어 하나도 없으면 이게 돌아버리는데 내가 누가 다 가져갔나 또 없나 보네. 한 개도 없단 말이야? 돌아버리겠다.
어이구, 씨. 김태읍의 인간경어연구. 만약에 다 써놨어 봐라 이씨. 아휴 힘들어. 오 마이 갓. 진짜 다 써놨다. 아이 이거 다시 회복. 나네. 그래서 이 난리를 다 떨었구만. 그러니까 이래 김태읍이가 엉터리로 써놔가지고 경어선사를 완전히 매닥지를 친 거예요. 이 가운데의 거는 아니라 그랬죠? 아까 가운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조자도 이게 소자가 아니고 조자인데, 그지? 비칠 조자. 잘못 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만. 여기 광비 조경이 아까 비칠 조자, 경계 역존, 이 세 가지를 빼고, 이 두 줄을 빼고 이렇게만 썼다고 했는데 김태읍이가 이걸 다 써놔버렸어요. 김태읍이가 다 써놓는 바람에 그냥 경어선사가 그 반산포적의 시를 뺏겠다는 말을 그렇게 달고 살았거든요. 끝내 확인사살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예, 경어선사는 이건 안 쓰셨어요. 드러내버렸죠. 드러내버리고 요것도 지금 조경인데 잘못 썼어요. 소라고. 그래서 이 시는 벼감록에 실려있는 반산보적의 오도가라니까요. 반산보적의 오도가로 반산보적의 시는 삼행으로 되어 있는데 김태읍은 그냥 그대로 다 썼어요. 이런 죄인자. 그러나 두 시를 비교해보면 경어의 임종계는 반산보적의 시에서 광비조경, 이 조자 이렇게 쓴다니까. 이렇게. 아까는 뭐랬어요? 잘못 썼죠? 설했죠? 광비조경을 과 경력 비존의 두 행을 빼고 또 망을 아이씨 써놨네. 딱 걸렸네. 그죠? 이거는 없을 망이에요. 경어선사는 잊을망으로 써놨죠? 없을 망을 잊을망으로 바꿨어요. 누가 더 잘했죠? 뭔지 알겠어요? 예, 얘는 망자가 이게 없을 망이에요. 망할 망이라고도 하는데 없을 망이야. 뭐가 잘못됐어? 망이 잘못됐어. 잊을 망으로 바꿨고 경어의 임종계로 대신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이 말이야. 따라서 이 시는 경어가 임종시에 직접 쓴 자작시가 아니라 훗날 그 제자들이 경어의 행장기를 만들 때 임종계가 필요함에 따라 제자들이 만들어 넣은 시가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에 김태입의 글에서도 확인하는 바와 같이 경어가 이것이 사세구에 적당하였던지 천하의 문장과 경어가 이렇게 임종계를 남겼다라고 하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반산보적을 베낀 게 아니죠. 고쳐서 쓴 거예요. 물론 그것은 선대 대선사의 입적시 자신의 제작시보다는 이미 세상에 알려진 선시로 자신의 심지와 부야때는 애송시를 임종계로 남기는 일은 성가에서는 적지 않은 흔한 일로 전해져 온 것이다. 이처럼 경어는 평소의 반산보적에
임종계를 유념해 두었다가 남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어에 임종실을 두고 학대 해석하면서 왈가왈부하는 오해를 부르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대선사 경어는 평상시에도 자신이 좋아하던 내송시를 귀치자기라는 이름으로 명명해서 19개를 써놓죠. 거기에 동산 양계화상의 선시나 자계 있죠. 자계, 동산 양계화상의 선시는 자계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또 한산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습득시도 있어요. 또 보살태초경도 있어요. 죄복 보온경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41수를 수록하고 있어. 심지어는 지능 강백과의 음닥송에서도 보조의 수신결을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또 경어선사가 했다고 난리를 떨죠. 그거는 보조의 수신결에 들어있는 거를 인용하고 있어요. 경어선사는 이 반산 보적의 시도 평소에 흠모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거를 그냥 난리를 떨고 잡아먹으려고 해가지고 뭐냐 이거. 이 부분에 대해 서둔자가 2015년에 발표한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 논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어요. 상체의 대장정에 올랐던 경어가 이제 8년여의 긴 여행의 다리를 접고 본래 본목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의 마지막 상체는 글빵 선생이었더라. 바로 그곳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입적하기 전날 경어는 아이들이 서당들에게 풀을 뽑는 것을 부끄러움이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죠. 피곤하구나. 다음날 새벽에 푸른 예명이 창우지에 스며들 때 경어는 후련히 자리에서 일어나 붓을 잡고 개성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뭔 며칠 밤을 앓다가 뭐 며칠 낮을 앓다가 그게 아니고 김태욱은 그렇게 썼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늙고 병든 송경어는 자신의 몸을 가누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죠. 천하의 대문장과 경어가 자신의 열발성을 스스로 남길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힘들어. 그래서 갑분숨을 벌하시며 반산보적의 오도송을 간신히 생각해냈어요. 열반송의 오도송이 참 열반과 오도는 뭐다? 같다. 같다 다르다. 열반과 오도는 같다 다르다. 시간이 없다. 너무도 슬프고 해석할 뿐이고 우리의 위대한 대선사 송경어가 자신의 마지막 대장을 남기지 못했다니 라고 하면 슬프죠. 하지만 그게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진짜 이 격식을 다 파괴해버린 경어선사가 반산보적실을 끌고 와요. 앉은 채로 열반한 박신사의 시신을 동네 사람들은 간소하게 유교식으로 장례실 쳐줬죠. 모두 다 경어와 상체를 나눈 인연들이죠. 이게 20글로 끝나나? 하나가 더 있구나. 25가 더 있어요. 장례식 또한 철저하게 유교식이다. 김탁과 마을 사람들은 유교식으로 예를 갖추어 장례를 지냈으며 갑산의 난덕산의 경어의 시신을 안치겠다. 난덕산이요 난덕산이. 김탁은 경어의 유언대로 관속에 담뱃대와 쌈지를 함께 넣어 유장하였다. 담뱃대와 쌈지로 경어선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경어의 상체의 막을 내렸고 경어는 묵은 빚을 다 갚고 보은행을 해양했죠. 절대 원수 갚지 않았어요.
일지에서 경어는 일지는 경어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 뭐야? 다만 먹지도 못하는 소쩍새의 울음소리 속에서 경어의 비도, 경어의 환체가 상체예요. 경어의 시련, 경어의 고독은 이제 대단한 애막을 내리고 술에 취하여 꽃밭에 두은 것이다. 뭔 술에 취해 꽃밭에 두어. 이것도 그냥 누구야 만공 스님이 쓸데없이 쓰셔가지고 뭔 경어선사가 술에 취해서 꽃밭에 두어요. 얼마나 단정히 살다가 가셨는데. 말년에 안변 서강사 개근불사를 끝으로 최애의 법문을 한 뒤 사찰을 떠나 값싼 관계 등지에서 머리를 기르고 유관을 쓴 모습으로 방난주로 살았던 경어는 그곳에서 수당이 혼몽이 되어 아이들을 가리키다가 1912년 4월 25일 새벽에 임종계를 넘기고 간 뒤 풍세되어 떠났다. 경어 상체의 대장정이 드디어 대단한 해박을 내렸다라고 써있죠. 경어는 드디어 김탁이라는 지인을 만나 독립운동가인 김탁을 비롯한 수많은 식자 유생들과 교류하며 뜻맞는 지기들과 어울려 지내던 경어가 주인 김담녀의 도움으로 김탁이에요. 자신의 입지를 서당 혼몽으로 굳히게 되고 이때 경어는 김탁의 전을 드나들면서 수문의 국지자들에게 많은 정신적 지주로서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김탁은 1919년에 개미삼일운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중계로 망명해서 4월에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요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가담해서 경어의 유지를 받들었다. 무슨 유지죠? 독립운동하라. 한편 그 부인 박씨는 경어의 예언대로 1945년 8.15 해방 뒤에 장송 김홍국이하고 말했죠. 김홍국이를 비롯한 자손들과 함께 월남했어요. 김탁은 죽었죠. 6.25 사변이 일어나던 전해에, 그러니까 1950년 전이죠. 49년에 충남 보령 땅에서 최후를 마쳤다고 합니다. 누가? 박씨 부인이. 그래서 그곳에 묻혔다고 하고 그 이후에도 김홍국이가 살아서 수덕사를 갔는데 수덕사에서 푸대접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한중강이가 그 경어선사의 그거를 유품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많이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술도 사주고 밥값도 수십만 원 들었답니다. 김홍국에게. 정부 지금도 찾아가만 있을까요? 지금도 찾아가만 있을 것 같은데 이후 1912년 4월 25일 경화의 임종 역시 김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공 이전 담뱃대와 임종계를 맡기고 요거 좀 김홍국이 좀 추적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내가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만공 이전 담뱃대와 임종계를 맡기고 경화는 영원한 니르바라에 들었다. 이후 김탁은 경화의 장례를 규식으로 화하게 치르고 제사도 동네에서 크게 치르게 되는데 분명히 이 후학들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김홍국 후손들이 홍성에 있다 그래요. 가서 김홍국 치면 나올 텐데 여기에는 경화를 존경하는 김탁의 숨은 노력이 지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탁은 그동안 경화가 북녘에서 지내는 동안 불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음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경어의 유품과 다수의 경어 저작시를 다 포괄해놓고 있다가 그것을 경어가 일반으로 1년 3개월이 지난 후 1913년 7월 25일에 거기에 도착한 만공 일행에게 넘겨요. 그래서 오늘의 경어집이 탄생되고 경어를 세상에 드러내게 했더라 이런 말이요. 경어는 만공에게 전법계를 내리고 삼수갑산의 대정장에 나설 때 만공은 경화에게 담뱃대가 쌈지가 너머로 돼서 고물처럼 된 것을 평소 마음에 걸려서 미리 새 것으로 지내놓고 있던 것을 스승이 막단한 날에 주니까 엄청 좋아했더라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그것을 스승에게 드린 그 선물을 경어를 입증하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천하를 앞두고 스승 경어는 훗날 제자 만공이 찾아올 것을 예언해가지고 누구 김탁에게 같이 불어달라고 했죠. 징표로. 그것이 바로 함수갑산 단덕산 기슭에서 임종에 앞서서 제자 만공이 준 그 물건들을 꺼내놓고 담녀 김탁에게
내가 이 시신과 이것을 내 시신과 함께 꽁묻어 주시오 하고 유언한 사실이다. 이러한 열반의 순간에 김택에게 집필목을 부탁하고 단숨에 써내리게 한 임종계가 아까 그 임종계랬죠. 경허 열반 후 1년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1913년 7월 15일 경허의 열반 소식을 알리는 받제자 수월의 일기 인편을 정해사와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하야월 만공 철우 운봉 등이 열흘 만에 7월 25일 날 당도하니까 15일 날 소식이 전해졌는데 25일 날 남덕산에 도착하죠. 그래서 도다종을 찾아가 감회장을 해놓은 박난주 선생 치묘라는 벌을 파헤치고 보니까 과연 만공에 해줄 때 드린 담뱃대와 쌈지가 나왔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경허임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니 만공은 이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 신이 만년을 요랑하시다가 객지에서 전한 경허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타비를 모실 수 있었죠. 어느 날 만주는 글방지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 내일 가네. 훈장님 어디로 가세요? 바람 따라 멀리 간다네. 이번에는 좀 멀리 가. 그들은 평소 박진사가 통하는 단주가를 못지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단주가 떠난다는 소식은 충격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경허는 자신의 서당에서 써있잖아. 자신의 서당에서 예서자 바꿔주실래요? 아씨 안 돌렸네. 뭐야 여기 에서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학동들이 잡초를 붓는 모습을 점진실에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불밭에 살며시 쓰러지니 놀란 학도들과 마을 사람들이 현급히 스승 박진사 난주 선생을 방으로 오셨어요. 경허는 자선의 저세로 고스란히 하룻밤을 보내고 여명이 밝아오자 곁을 지키던 김탁에게 집필미를 부탁하고 임종계를 남긴 후에 그대로 열반하셨죠. 하룻밤이죠. 때는 1912년 4월 25일 새벽이었더라 이런 얘기요. 그 제자들과 동네 사람들은 후손이 없는 난주를 위해서 그들이 서로가 후손이 되어 제사를 지내줬어요. 1년 후 송락을 쓴 중에 송락 있잖아요. 이렇게 중들이 쓰는 뭐 삿갓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일행이 마을을 찾아와 난주의 행방을 물었다. 만공과 그의 일행이었다. 만공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묘를 파간다. 안 된다. 박난주 선생 거다. 아니다. 우리 스승 거다. 이 문제는 급기야 관에까지 파급되고 관은 만공에게 우선권을 줬어요. 만공은 스승의 부를 찾아가서 위 앞에 있는 아득한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난주 선생 치매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난주가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세속으로 스며들어 종자들 틈에 섞여 이리중행을 행하면서도 송경화를 버리고 박난주를 이름을 바꾼 것으로 경허는 자신의 모친인 밀양박씨의 성을 그대로 따르고 그리고 난주자는 주자는 전주 주자지요. 그래서 북녘에서는 훈몽 박진사로 행세하며 마을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박난주의 삶을 꾸리고 화강동진의 중생 노력을 연출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관을 뜯었다. 담뱃대와 쌈지를 보는 순간 만공의 가슴에는 지난날 경허와 같이 방랑하던 일들이 되살아나서 가슴을 메이게 했죠. 스승의 모습이죠. 장삼의 도포를 감은 경허의 모습이 만공의 눈에 부딪혀 뜨거운 눈물을 쏟게 했다. 만공은 탑이불을 붙이며 시한수를 폈어요. 이상에서 살펴본 같이 경허선사의 임종계는 경허선사의 임종계는 반삼보적의 훼손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대 역제 선사들의 임종계에도 이와 같은 경우는 흔한 일로 표절이 아니니 뭐하고 알바할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을 주입해내며 표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옛날부터 다 그렇게 해왔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본다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선과시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하여 이와 같은 접근해 보면 경허선사의 열반성은 표절이니 하는 근시안의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우리는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은 한결같아. 뭐만 한결같은 게 아니라 깨달음이나 열반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임종시나 열반시나 그 도달하는 법점이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들이 토해내신 그 깨달음들에는 똑같아. 100년이 지나나 1000년이 지나나 똑같이 일미예요. 그리고 임종계고 오도성이고 이게 임종계나 오도성이나 임종이 곧 오도니까 나타난 선사들의 식구와 인용의 시의 중목성이라는 점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갖다 끌어다 쓰면 누가 버리냐 이런 말이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왈가왈부 더 이상 알바알가 뭐 가만 안 놔둘 거야.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것은 선시도 만약에 선시를 문학적 대상으로 한다면 니우후 이거 뭐죠? 니우후 아이고 이거 한번 써볼까? 니우후 여기 선어가 다 나와요. 선어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야? 니우후 니우후 아휴 필이 작아서 그냥 흰색으로 쓰자. 니우후가 뭐야? 진흙소의 울음. 자, 그 다음에 철우. 저는 뭐예요? 자, 그 다음 철사. 사는 이제 뱀이겠죠? 뱀. 또 목마. 나무말. 성녀. 많다. 더 많지 뭐. 볼개제. 석인. 석호. 아이고 많아. 여기 돌사람. 또 석호. 돌호랑이. 또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지요. 그래요? 거북털. 토끼. 돌. 그래? 거북은 귀. 뭐 토끼는 토. 각. 많아? 귀, 뭐 토각. 뭐 이것뿐인가? 무지하게 많지.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간직하고 있나? 요 하나하나를 깨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허선사도 그 예시에서 여러 번이라도 선어들을 그 중복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고, 더 가서 어떤 경우는 다른 선사의 식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도 다반사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임종계나 오도성이나 다 중복성은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대부분 선사들이 경허선사의 경우처럼 임종에 다다라 임종계를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임종계를 써놨다가 간답니다. 그런데 이 경허선사는 전혀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새로 꾸밀 것도 없어 그냥 반산보적거 갖다가 들은 그거 오려내고 고치고 한다는 게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낼 수 있다는 거. 반산보적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낼 수 있다는 거. 뭐가 잘못된 거는 아시죠? 군더더기 2줄 빼고 없을 망을 뭘로 바뀌어? 잊을망. 대박이요? 대박이죠. 말했지만 그 시에 경허선사 임종시의 가장 중점 한 글자 망입니다. 보너스 망. 그래서 이것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남은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 선불교의 종장답게 선시식의 면모를 갖추고다 열반송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써내려가고, 마지막에 이론상을 아래에다가 크게 그려한 후에 붓을 허공에다가 탁 던지고
좌탈이 망하셨어요. 예? 예, 그게 경어다. 오직 경어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퍼포먼스인 것이고, 경어는 마지막까지 전혀 가식적이지 않은 천진불의 모습으로 오롯이 자신을 드러냈던 것이다. 이게 지금 남의 시를 뺏겨 쓴 게 아니라 남의 시를 갖다가 고쳐가지고 수선해가지고 쓴다는 게 이게 대단해야 안 그래. 그 와중에 일반 와중에 임태읍이 전하는 인가 경어 평전으로 이제는 경어선사의 마지막 임종을 전하고 있어요. 제목이 이것이 사세구에 적합하였던지 이 말이야. 세상을 이별할 때에 적합한 시라 이 말이야. 이러한 송을 써놓았다. 이 송은 판산보족의 선사의 송인데 이것이 사세구에 적당하였던지 경어는 이것으로서 임종계를 대신하고 아주 돌아갔으니 때는 임자년 4월 25일로 지금부터 28년 전 대사가 56세 되던 이거 다 엉터리를 했죠. 8년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대사는 14세에 출가한 게 아니라 9세에 출가했다 이런 말이요. 다 엉터리죠. 56세에 돌아간 게 아니고 64세에 돌아가셨고 승납은 42세가 아니고 56세야. 다 엉터리요. 네. 엉터리로 써놨죠. 그리고 또 반산 보적 거를 하나도 안 걸리고 다 써버렸어요. 아까 봤죠? 잘못돼서. 경어는 1903년 55세 초가 원래 인사를 떠나 1904년에는 범어사와 서산천정을 거쳐서 1905년에는 오대산 홀정사에서 3개월간 화엄경 태방광벌 화엄경 법문을 하고 이어서 금강사를 유람하고 1904년 56세에는 안변서강사다 안전개근불사라고 그걸 끝으로 삼수갑산으로 종적을 감췄죠. 그래서 이름을 박난주로 바꾸고 유생되고 훈장로로 타다가 온전한 지 8년에 1912년 4월 25일 밤낮 56세로 살서 64세 다 나오네. 나이로 갑산홍 이방 동화동에서 인매를 거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이구 김태음 얘기. 대사를 하장하여 보시고 돌아왔다. 경어는 분명 임정에서 성품이 공한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죠. 세속은 또 한 번 들끓었어요. 안전처를 열반한 박신사의 시신을 통해 사람들은 간소하게 유기식으로 장례식을 치러줬고 1년도 지난 어느 날 치자 수월의 일락으로 시자 해울과 만공은 1924년 개축년 7월 2일 안덕산으로 가가지고 스승의 신을 옮겨서 다비에 모셨다. 당시 경화의 초골에는 이런 개성이 들어있었다. 또 이게 천하시 나오겠지? 천하시 나오겠지. 어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 삼수갑산 장공리의 비승비속 송경어라. 원래는 비속비승이에요. 비속비승이에요. 고향 나는 비승비승이 좋은데 경사는 비속비승이 좋아. 바꿔놨어 내가 한번. 고향 전리부 인편이고 별세 비보 부외군이라 이렇게 했죠. 삼수갑산 장공리 삼수갑산 깊은고래 중도 속인도 아닌 송경어라. 고향 떠난 내가 고향 천리야. 고향은 천리길이라 무인편 인편에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난해 데려갔는데 전집사가 데려갔는데 안 와. 그래서 별세 비보 내가 세상 떠나는 세상과 이별 우리가 별세 하셨습니다 하죠. 세상과 이별하는 비보 슬픈 소식을 어디에 붙여 백운에 붙였더라 이런 얘기죠. 대단한 시가 경어선사 안쪽을 해서 나왔어요. 갑승합산 삼수갑산 홍기방 도하던 깊은 거래 속인도 아니요 중도 아닌 송경화가 막 떠났어요. 천리 고향에 인편이 없어서 이 세상 떠나는 슬픈 소식은 내가 흰구름에 붙이고 가노라 하고는 나 물 좀 줄래요? 달아. 세상 떠난 슬픈 소식은 흰구름에 붙였어요. 경우는 그로부터 1년 후에 수승을 듣고 사는 수월이 만공을 주석하고 있는 정여사의 이 소식을 알려요. 정확하게는 정여사 금선대죠. 금선대에서 그때 만공 스님이 주석하고 계셨고 수월 스님은 경어 스님의 소식을 늦게 들었어요. 그래서 김태읍이 전한 인강의 편전에 경어의 타비를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땡큐가 베리하고 마치 뭐야 이게 또. 동네 사람들은 태사를 글자라는 박신사라고 말하는데 그가 승려인지 자는 알 길이 없었다. 이거 지금 김태훈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를 난덕산에 매장하여 모실 뿐이었는데 태사가 생존 시에다 이 시대가 이러한 곳에 있으니 나죽거든 부고나라고 하여서 동네 사람들이 해월하상과 완공하상에게 보고를 하되 1년이 지난 데였으므로 이 두 고제는 개축년 7월 25일에 그것을 찾아가서 대사를 확장하고요. 그게 아니죠. 뻥. 그게 아니고 해월 스님은 소식만 전하고 어디로 가요? 만주로 가시고 그 동해 사람들한테 나죽거다랑 알려달라. 아이고 그렇게 할 경허 스님이 아니죠. 경허 스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마한공원 해월과 함께 스승 경허의 법문을 생각하고 함께 산하를 떨던 날들을 생각하며 스승의 자네를 불태우는 다비실의 불을 맺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가슴에 나온 도연서를 불렀죠. 한부 갑상군 웅이면 던덕산 아래에서 돌아가신 법사 스님의 다비에 노래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긴 제목이 있어요. 이 시가 그 시죠. 12부동 여여객이 난덕산지 겁에 가라. 마소진시 모일에 불식두견 한소정. 소정이죠. 소정. 시비에 물들지 않는 바람같은 나그네가 있어. 근데 망공스님도 참으로 딱하시지. 이때까지도 이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의 때문에 됐다는 거는 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비에 물들기 싫어서 그냥 삼수갑산으로 갔다라고만 알고 있지. 그게 아니고 스님. 그게 아니고 전봉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갔다는 얘기는 죽어도 모르니까 안 하시겠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시비에 물들지 않는 바람 같은 나그네가 아니고 여역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갔다니까. 원객이라니까. 진강객이라니까. 속진의 가 중간에 있는 진강계에 답답하지요. 난덕산 아래서 겁의 가를 그쳤도다. 겁의 가 있죠. 날 저물고 해가 기울어진 저녁나절에 먹지도 못하는 저 두견이 소쩍다 울고 있네. 여기에 중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